안녕하세요, 장석원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붓기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에서 방치할 경우엔 살이 찔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종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비만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셀룰라이트와 발생 원인이라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종은 사실 살과 연관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초래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중요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얼굴이 너무 부어서 빵빵해 보인다면 속상하겠죠. 얼굴이 부어 있으면 살이 한 3kg 정도는 더 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요한 날 붓기 없는 얼굴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 10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중요한 날을 언제로 잡을지 그 날짜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여성분들의 경우엔 생리 전후나 배란기를 피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붓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기능성 부종이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기 때문인데요. 주로 생리 전후나 배란기에 잘 붓게 됩니다.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하고 또 염분과 수분을 체내에 정체되게끔 하기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으로 이루어진 피임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붓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 있기 전날 주의하실 점인데요.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염분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나트륨은 수분을 잡고 못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종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평소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염분 섭취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부종이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평소에 가끔씩 부종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중요한 날의 전날이나 당일에는 꼭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만이 아니라 너무 단 음식도 부종을 유발하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번째는 전날 밤에 야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잘 붓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아침에 잘 안 붓지만 소화력이 안 좋은 분들은 아침에 늘 부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화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전날 밤늦게 많이 드시면 다음날 부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다음날 붓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주무시는 것이 붓기를 방지하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천장만 보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전날과 당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체내 수분 조절 대사를 방해해서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사우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땀을 빼면 붓기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증막 안에서 어지러울 정도로 땀을 빼봤자 한 30g 정도밖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라면은 수분이 2, 3리터 이상 쌓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땀만으로 뺀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탕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온탕이든 냉탕이든 상관이 없고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수압에 의해서 세포 간극에 있는 수분이 혈관 속으로 재흡수가 되고 또 소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서양에서도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 물통 속에 들어가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기 전날이나 당일에 드실 음식인데요. 대표적으로 붓기를 빼주는 곡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팥과 율무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소화에 무리가 없도록 죽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흔히 호박죽이나 호박즙을 붓기 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물론 호박도 좋지만 사실은 호박하고 팥 중에 이뇨작용이나 해독작용은 팥이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었다고 한다면 호박도 효과가 좋지만 다이어트 측면에서 볼 때는 원래 좀 통통하신 분들이라면 산후조리에도 호박죽보다 팥죽을 활용하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차를 마신다면 감리
감잎차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잎이 무성한 감나무 밑에 길에서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감과 감잎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우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뜻이죠. 일본의 자연의학인 니시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니시의학은 건강 실천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하루에 두세 잔씩 감잎차를 꼭 마시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감잎차는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약이든 차든 음식이든 대체로 약성이 강하면 부작용도 강한 경우가 많지만 약성과 부작용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잎차의 경우는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크지 않아서 평소에 꾸준히 드셔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오히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레몬의 20배에 달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9번째로 지압법인데요. 얼굴의 경우에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 눈 밑, 코 밑,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세게 눌러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일이 있기 서너 시간 전에 커피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잎차보다 이뇨작용이 훨씬 더 강해서 커피를 마시면 바로 붓기가 빠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소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이뇨작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음료를 평소에 계속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만성부종을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얼굴 붓기를 빼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 번쯤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붓기를 없애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